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시간표상은 강론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수업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강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1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해서 지금 뭐가 끝났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론이 끝났죠. 그럼 이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냐, 우리가 공부한 게 교육 과정하고 기출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초등, 공통, 기본교육과정 2022하고 2015를 선생님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을 어떻게 나눴죠? 우리가 기출도 교육 과정과 관련된 기출이 있었고, 이거 보통 우리가 이론 관련 기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론 관련 기출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1, 3월에서는 뭐 했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1, 3월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도서 이제 강론으로 쓰면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 바로 지도서 강론 나가면 초등 특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지도서 강론은 5월하고 6월 달에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3월 말이죠. 3월 말하고 4월 달은 뭘 공부하냐면, 지금 얘네들 공부했죠. 얘네들을 우리 단고나 있습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단고나로 이론을 다시 한번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강론 들어가기 전에 강론 기출문제 보면 선생님들 제가 기출 해설 부분에 강론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임용고사 기출이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나온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기출문제에 나온 강론 내용을 기출 뽀개기 교재에서 해설 부분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이 해설 부분에 나온 강론이 가장 뭐하더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공부한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강론 단고나 교재를 가지고 이쪽으로 쌤 들어갈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고 내용을 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하냐면, 오늘 선생님들 봤을 때 이제 그러면 뭐 3월 말부터 4월인데, 이때는 단고나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뭘 공부하냐면, 오늘 유인물 선생님들 보시면 비포 선생님들 유인물 있죠. 비포 유인물 보시면 이거 있죠. 특수교육화, 기본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보면 제가 2023학년도 A5번 문제 변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작년 선생님들 A5번 초특문항에 지적장애하고 초등 사회과 문제가 나왔었죠. 그걸 제가 변형했습니다. 전공도 다 변형했어요, 전공도. 그리고 여기다가 항상 뭘 했냐면, 이제 기본교육과정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시면, 예를 들었을 때 넘겨서 5번 문제 있습니까? 5번 문제. 기본교육과정 평가에 근거하여 미음을 위한 평가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미음이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가서 봐봐. 미음이 사회적 타당도 등을 높은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본교육과정에서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방법을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친구, 교사, 학부모 등 타인들을 평가 자원으로 뭐해라? 활용한다고 선생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초등 특수에서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봐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위마이어의 자기결정 행동 주요 요소 있습니까? 이거 매년 나오죠. 그러면 거기도 보시면 앞에 문제에서 나의 단원지도 계획의 선생님들 보면 같이 볼까요? 화면으로 봅시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자기 행동 양상을 위한 지도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쌤들 가장 최근에 어디서 나왔을까? 초특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 미술과에서 나무찍기 활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 쌤들 뭐 나왔냐면 작년에 심리적 영역이 나왔었죠. 과거에 미술과에서는 자율성과 자기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안 나온 게 이제 리을입니다. 이건 특수교육학 전공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쌤들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디귿 봐봐 디귿. 도서관 이용하기를 배운 후에 직접 도서관 가서 그림책을 쌤 대출하겠습니까? 이거 지역사회 중심 수업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지역사회 중심 교수 맞습니까? 이런 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뭘로 한번 바꿔봤냐면 3번 문제 보면 지역사회 교수의 지도 절차 있어요 없어요? 지도 절차 문제로 한번 바꿔봤어요. 생태학적 평가 비워놓고 그 다음에 도움 형태 결정 과제 실시 수행 평가 및 상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문제 활동 2 보실래요? 활동 2에 니은 있습니까? 활동 2에 니은이 작년 임용고사 문제는 뭐로 나왔을까? 역할놀이 수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바꿔놨어요. 역할놀이는 나와버렸죠. 그럼 역할놀이가 기본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본교육과정 나의 삶 파트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역할놀이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한 행동연세가 있는 단위 행동을 습득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한 행동을 순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굉장히 선생님 잘 나오는 게 행동연세가 잘 나오죠. 행동연세의 하나의 종류를 선생님들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 주로 지적장애 학생들은 학습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내적으로 기인합니까? 외적으로 기인합니까? 외적으로 기인하는 거 맞죠? 그래서 작년 임용고사 문제에서는 외적 통제서의 특징을 쓰라 그랬죠. 저는 그걸 거꾸로 해서 기억에 대한 설명 봐봐. 행동 결과를 운명이나 행운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외적 통제서가 맞겠죠? 이건 너무 쉽죠? 이건 이제 나와서 거꾸로 했고 나는 이제 저는 이걸 반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외적 통제서의 특성을 지닌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사의 역할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야. 한 가지. 그럼 예를 들면 뭐 긍정적 반응이나 칭찬, 과제 한수 경험이나 수준에 맞는 교수 환경을 구성해줘라. 그럼 이제 이건 한 가지 쓰면 되니까 하나만 쓰면 답을 인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본 건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9, 10월 달에 이런 통합형 문제를 100문제를 했습니다. 100문제.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을 뭐 하는 것? 통합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선생님들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좋고 초등만 풀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면전도 문제를 변형합니다 해가지고 오늘 사회를 공부했죠. 오늘 사회를 공부하면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에 사회 단권화를 끝내고 강론 기출을 끝낼 거예요. 그럼 오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직접 선생님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는 시험 선생님 이게 있어요.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야. 이제 문제가, 오후에 푸는 문제가, 제가 이 통합형 문제라고 있는데, 이 통합형 문제는요, 특수교육학하고 기본교육과정 있습니까? 기본교육과정을 통합형 문제입니다. 그럼 통합형 문제는 선생님들 보통 몇 점으로 나오죠? 4점에서 6점이거든요. 그럼 4점에서 6점이면 만약에 특수교육학이 몇 점일까요? 한 4점 돼요. 그럼 기본교육학이 몇 점일까? 2점입니다. 그러면 특수교육학은 선생님 제 전공이 아니어도 이 문제 다 제가 공부해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꾼 문제를 현장 선생님한테 먼저 줘요. 한번 풀어보라고.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걸 그 특수선생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100문제 중에서 90문제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10문제는 기존 특수선생님한테 한번 요청을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문제를 구성해서 통합형을 선생님 풀어볼 거예요. 통합형을. 그러니까 매주 과목이 끝나면 통합형을
일단은 4월 6이니까 지금 보니까 특수 전공에서도 보면 3, 4월에 기출 분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출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통합형은 기출을 다 뭐 하는 것이다? 변형해서 한두 문제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만 풀면 안 돼요. 실제 선생님들 임용고사에 사회가 나올 때 통합형 문제가 나오고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초등교육과정에서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초등교육과정 사회과에서는 발췌할 때 문제가 몇 점짜리 문제 가져옵니까? 사회. 어떨 때는 4점, 어떨 때는 5점이야. 그럼 이게 한 5점 되겠죠. 그러면 사회과가요, 국수 사과 중에서 점수 맞기가 가장 쉬워요, 선생님들. 사회과 최소 몇 점일까요? 최소 6에서 7점입니다.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럼 오늘 또 보시면 지금 1번 문제는 선생님들 통합형 문제잖아요. 근데 2번 문제 있습니까? 2번 문제 보실래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논쟁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 문제는 순수한 초과정 문제입니다. 순수한 초과정. 그러니까 순수한 초과정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통합형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4, 5, 6월 달부터 계속 매주씩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직접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 8월부터 하니까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하면 또 7, 8, 90 계속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서로 접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하는 게 작년 강의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또 하나 이제 또 뭘 하냐면 이걸 또 공부한 다음에 또 당고나를 했으면 우리 이론 시간 마지막에 제가 뭐 한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초등 특수 테마별 강의 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들 이제 뭘 공부하냐면 테마별 뽀개기라는 걸 강의할 겁니다. 그럼 테마별 뽀개기는 뭐냐면 우리 과목별로 공부했잖아 이제. 그럼 과목별로 공부했으면 이제 제일 먼저 선생님들 예를 들면 각 교과에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역량이 있으면 총론에도 뭐가 있을까? 핵심 역량이 있겠죠. 핵심 역량하고 교과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묶어서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모형 이런 걸 묶어서 매주 테마별로 공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선생님들 유임을 나눠드렸는데 일단 선생님들 그리고 그 나눠드리는 건 지금 오늘 나눠드리는 건 문제다 문제.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칠판에 있는 건 선생님들 정답지 맞죠? 정답지에 제가 최소한 특수교육학 전공도 자세히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귀인, 학습장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행동연세라든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교수, 그 다음에 자기결정,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 해설만 가지고도 선생님들 충분히 공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 뽀개기 있죠. 이게 테마별 뽀개기인데, 자, 핵심 역량은 2022를 공부하는 거 맞죠? 근데 과거의 초등특수의 2021에서 핵심 역량 풀어 쓰는 문제 있을 수 없어. 통으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빈칸 넣어 뚫어놓은 거야. 그럼 오늘 선생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오. 유인물의 밑에 정답 있어요, 없어요? 테마별 포인트 보십시오, 오늘 유인물. 유인물 선생님 정답 없죠? 유인물에 선생님 정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써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안 써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 다 정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판에는 다 정답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 총론의 역량 가지고 일반 초등에서 조직논술이 나왔는데 이거 초특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조직논술 만점 맞은 내용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4페이지 보죠, 4페이지. 이게 복잡한 거야, 이제. 이제 역량을 보면 초등 특수는 봐봐. 국어에 기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공통이 있죠. 또 2015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기본 공통 2015가 있지. 그러니까 총 몇 개를 봐야 돼요, 선생님들? 4개도 4개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에 기본, 공통 다 묶어놓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이걸 바탕 선생님들이 뭐 해야 돼, 이제? 밑에 답을 써봐야 되겠죠?
답을 써보라고 선생님들 제가 주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부할 때 봐봐, 이제. 이거 4개 다 하려면 선생님들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히 머리 아프죠? 그럼 저 같으면 국어는 바뀌었잖아. 그러면 2015보다는 20 뭐야? 이쪽이 더 낫겠죠? 물론 공부는 선생님들 암기는 다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하시는데 선택을 하자면. 그럼 예를 들면 2022의 바뀐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여기 피워놨잖아, 내가. 공통국어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기출문제 봤을 때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국어 있죠? 기본교육과정 국어의 교육과정 자체는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나왔을까? 대부분 공통이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중강의 들었으면서 이거 있죠? 우리 언어에서도 준언어가 있고 뭐가 있었어? 반언어가 있었죠? 반언어, 비언어가 있었지? 그러면 수어에서 뭐가 있어? 수어에서. 수화 언어를 수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뭐가 수어. 그 다음에 수어로만 안 돼. 뭐가 나와야 돼? 지문자. 수지, 부어 있었지? 그 다음에 얼굴 표정으로 뭐가 있어야 돼? 얼굴 표정으로 의사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쌤들. 그걸 뭐라고 하죠? 크게. 비수지, 신호. 그 비수지, 신호 기호란 말이 2022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선생님들. 그런 내용들은 다 공통해서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게. 또 넘겨보면 또 보시면 수학 있습니까? 수학도 4개를 다 봐야 되겠지. 국어에 비했을 때 수학은 뭘 잘 물어봤습니까? 역량 굉장히 뭐예요? 잘 물어봤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첫 주에는 역량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맨 뒤까지 다 선생님들. 역량은 선생님들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해야 돼요, 선생님들? 외워두는 게 맞죠? 이거 나오다든지 이거 안 외워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근데 공부할 때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선생님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15페이지 기본하고 초등 미술의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저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둘 다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공부할 때 제가 뭘 더 강조했습니까? 기본이야, 초등이야, 미술은. 기본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 교과에 따라 경중의 차이를 두잖아요. 그건 제가 이론식으로 다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 말고 실과, 음악, 미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초과정보다는 뭐예요? 기본이 훨씬 잘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라는 거야. 이제 이건 제가 설명할 건 없어요, 이런 건. 다 한 거에 선생님들이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나눠주고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4월달까지는 뭐 했으면 4월달까지는 복습이고 암기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테마별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나가는 건 이겁니다. 교과 목표 있어요. 그럼 교과 목표 있으면 초등학교 목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각 교과별 목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각 교과별 목표도 기본 사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초과정 사회과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한번 또 쫙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그래서 그건 선생님들 테마별로 매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통합형 초과정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테마별 뽀개기 있습니까? 이걸로 테마별로 선생님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5월,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공부한다? 강론을 선생님들 공부하겠습니다. 강론 내용은 작년 강론 교재보다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4, 5, 6학년이 5, 6이구나. 5, 6의 수학, 과학, 사회가 검정 지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어차피 국수사과는 선생님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건 5, 6월 달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결국은 이제 단고나가 4, 5, 6을 통해서
이론 당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강론 당고 나 있죠. 이게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7, 8, 9, 10 계속 뭐야 돼 이걸 반복하면서 저하고 이제 통합형하고 뭐하고 초등교육과정 이렇게 문제 만들어서 매주 뭐 할까요? 풀어보고 또 다시 찾아보고 필요한 것 암기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강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뭐 하냐면 제일 점수 맞기 좋은 게 뭡니까? 총론이죠. 그럼 총론 2022 개정 굉장히 중요해서 Q&A 자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2015와 2022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시간에 우리 지금 총론 있죠. 총론 한번 다시 한번 쭉 복습합시다. 복습. 자, 그럼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칠판 선생님들 같이 보십시오. 강의를 들었으면 꼭 이걸 선생님들 총론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도에서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 빈칸을 뚫어놓고 선생님들한테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총론의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선생님 80점 만점에서 총론은 몇 점입니까? 80에서 총론은 몇 점? 3에서 5점까지지. 왜? 여기에 몇 가지 플러스에서 나왔어요. 통합 창체. 그래서 굉장히 큰 점수예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보십시오. 특수교육 시스템 교육과정을 보시면 무슨 교육과정 성격을 확립했다? 기본교육과정. 선생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무슨 활동 영역을 신설했다? 일상생활활동 영역을 신설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학대 등을 제시하여 장애학생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 선생님들 통합교육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앞으로도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을까요? 통합형 문제 있죠. 그러니까 뭐 특수교사, 차교사와 일반교사, 박교사가 뭐였더라? 함께 수업하면서 협의했다 이런 식으로 통합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 학생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본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현행은 몇 프로였어요, 선생님들? 30%였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과군 창체에 뭐 들어있어? 일상생활활동 간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시수가 증감이 가능하다.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 꼭 선생님들 다시 교육과정 원문을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실생활 중심의 내용은 무슨 활동 신설했다? 일상생활활동을 신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일상생활활동 영역은 뭐가 있을까?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그다음에 무엇? 생활 적응.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서 일반 학교 있습니까? 일반 학교. 초중등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 교과형 도서 활용에 대한 지침 마련 등으로 공통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있습니까?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을 반영하였다. 그 다음에 순회교육, 시도 교육청 차원의 편성운영 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적응 준비를 위한 신설 전환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보십시오, 선생님들. 주요 개정 내용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선생님들 하는데 일단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정 통합 및 연계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 나와 있고 오른쪽 Q4번 보십시오. 뭐 확대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통합교육 확대란 말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지금 나와 있죠?
개별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또 기본교육과정 성격 장애 등록 심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무엇 신설했다? 일상 생활활동 통합교육을 뭐 했다? 내실화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Q5번. Q5번에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거 있죠. 특수교육 교육과정 보십시오. 초, 중, 등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지체장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그럼 이제 국어, 체육, 미술, 수어, 점자, 농인의 생활과 문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여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 보십시오. 실생활 및 삶과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그럼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을까? 강론. 이 강론이란 말은 뭘 말해 여기서는? 교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야 선생님들. 여기에 제시된 강론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건 초등교육과정에서 뭘 말해 선생님들? 지도서 강론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영어가 헷갈려. 특수교육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총론이고, 총론이니까 국어과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런 걸 영어를 뭐라고 할까 또? 강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있고 선생님들 뭐가 있습니까? 기본교육과정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번 기본교육과정은 무슨 교육과정이다? 맞춤형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이 표가 선생님들 제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표가. 편제 있습니까? 편제? 2015와 2022 이게 편제야 편제. 편제란 말이 무슨 말이야 편제. 다 볼 때 이걸 봐야 될 거야 편제. 2015의 편제는 뭡니까? 교과군, 창체란 말이야. 2022는요. 교과, 창체 그 다음에 무엇? 일상생활활동. 이렇게 봐. 이게 편제야 편제. 그럼 당연히 일상생활활동 내용이 2021호는 별도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자 영역 몇 개? 의자, 신여, 생 있어요 없어요? 있죠? 5개 꼭 암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구성할 때 기존에는 선생님들 뭐였습니까? 30% 증감축했고 중복장애는 몇 프로였어요 선생님들? 5% 창체였잖아.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교과 군별 그 다음에 창체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갖고 몇 프로입니까? 5% 증감축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봐보세요. 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애들은 몇 프로입니까? 50% 시수 감축인데 창체가 아니야. 뭐로 바뀌었어? 일상생활활동으로 뭐 할 수 있다? 편성 가능하더라.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생님. 꼭 원문 찾아봐야 돼. 원문. 제가 일부러 선생님 답을 안 주는 겁니다. 원문 보면 원문을 보면 답을 봐야 돼 선생님들이. 수업 들었으면 이걸 다시 원문에다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유지하되 영역 어디에 집어넣어버렸을까? 원래 자동봉진이었죠. 봉사활동은 어디에? 동아리 활동에 집어넣었지 자율이 아니라. 그렇죠?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기존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 창의적 체험 활동 편성을 했다. 자 이들은 봐보세요 선생님들. 창의적 체험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활동으로 편성 운영 가능하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봐보세요. 원래 시각은 국어, 체육, 영어 맞습니까? 근데 바뀌었습니다. 옆에 봐봐. 시각이 체육이 있고 뭐야? 미술, 점자, 영어 통해서 시각 장애인의 생활이 있습니까?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야? 국어에서 시각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2022 국어는 뭐밖에 없습니까? 청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청각은 국어죠.
원래 국어에 청각 플러스 뭐 있었어? 시각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이제 2022 공통에는. 청각은 국어하고 그다음에 뭐가 신설됐습니까? 수어 교육과정은 신설했습니다.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수어도 있었고 지문자 있었으면 뭐 없었습니까? 지문자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지체, 체육 있고. 2015에 무엇을 신설했죠? 안생 신설했죠. 근데 2022는 어디로 흡수해버렸다? 통합교과로 흡수 통합해버렸다. 꼭 원문 찾아가 봐야 될 선생님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자, 분명히 선생님들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김 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가 나와. 박 교사, 그 다음에 최 교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이게 선생님들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 주 7번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2022에서 무슨 교육을 강화하라? 통합교육 확대 지원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선생님. 그래서 일반 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교육 대상 학생의 편제와 시간, 학점 배당은 자, 뭐에 따라야 돼, 선생님들? 해당 무엇? 학년 군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애가 3학년이면 3학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초중등 교육과정을 재구사하거나 요거 중요한 거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형 도서, 그 다음에 무엇?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 등을 사용한다. 요런 말들이 있어요. 2015에 있어요, 없어요? 2015에 통합교육용 교수학 자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할 경우 생활기능, 진로와 직업, 현장 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요거 다 시험에 나왔잖아, 기존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관의 사항은 어디에서 결정한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이것도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교육의 평생 운영 평가 등 지원사항을 마련하라.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7번, 8번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어떻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될까? 또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2015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했습니다. 박 교사. 그렇군요. 기본교육과정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 가로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들? 교과군별 50% 범위 내 시수를 감축하여 무슨 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디 절차 따라야 돼? 시도 무엇?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7번, 8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9번. 9번도 시험에 내기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각, 청각, 지체 학생을 위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청각 봐요, 청각. 무슨 교육과정 신설했다? 수어 교육과정 신설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생님들 특수교육학 공부할 때도 뭐가 굉장히 출제 문제가 높을까요? 그럼 수어가 뭐야, 수어가? 원래 수화였지. 근데 수화도 이제 하나의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언어야, 언어. 그래서 수화 언어를 줄여서 뭐라 그럴까? 수어라고 해. 근데 수어 이 형태로서 다 표현을 못하니까 뭐가 필요할까? 이제 뭐가 필요해? 지문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지문자가. 자, 그 다음에 시각, 체육과가 뭐가 있습니까? 미술이야, 미술. 원래 기존에 미술에 시각이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서 미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으면 대학 때 그 체험해 보셨나요? 시각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순천향대 그 특강하러 갔는데 박순희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안경을 까맣게 색칠해가지고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안경을 까맣게 해가지고 써보면 아주 까맣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걸 써보고 이제 직접 느껴보라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저 안 그래도 공포가 있는데 할 수가 없는데 직접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해보고 나서 뭐 할까? 작품을 뭐 해야 돼? 만져봐야지만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책에서 선생님들 면장갑 끼고 허용되면 작품을 뭐 해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지금 미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있습니까? 점자,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수어, 농원의 생활과 문화, 초중등학 교과별 창체, 시수, 증감, 편성, 운영.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중문화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중언어, 이중문화 나왔었죠? 농의가 관련해서 나왔었습니다. 지체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처익에 들어있지? 자, Q 9번도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 중심은 초등 넘어선 거잖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생님들 Q 11번 있습니까? 11번 앞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은 뭘로? 학생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정, 일상생활활동을 뭐 했다? 신설 50% 범위에서 일상생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생활, 생활 적응. 그 다음에 뭐 했다 선생님들? 수어 뭐 했다? 신설했죠. 신설. 점차,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수어, 농인의 생활문화, 교과별 창체, 시수, 증감이야.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초점. 그러니까 기존 교과 중심이었는데 선생님들 뭐 추가되어 있습니까? 생활, 지원 영역 중심으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Q12 보십시오. 교과군별 창체, 일상생활 수업활동 시수 증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형별로 동일한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것도 시험 단골 문제 맞죠? 일단은 공통은 몇 프로야, 선생님들? 창체하고 교과분별 몇 프로? 20%의 증감이야. 이건 공통이야. 근데 기본은 봐봐, 기본. 기본은 뭐 들어가야 돼? 일상생활이고 몇 프로야? 50%야, 50%. 원래는 몇 프로였는데? 30인데 50%의 범위 내에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근데 무엇은 안 돼? 체육하고 무엇? 예술은 기존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학교 교육과정 요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을 쳐 증감 시수를 결정할 수 있다. Q12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신설된 교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3과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편제, 재구조와 신설. 그러면 이제 편제하고 나와서 일상생활 활동이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활동은 여기 봐봐. 편제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야. 편제, 교과, 창체, 일상생활. 그 다음에 초중고에 뭐 신설했다? 수하고 뭐하고? 일상. 생활활동 맞습니까? 거기 사회 적응,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은 수하고 뭐하고? 일상, 생활활동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변화 있습니까?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이거였습니다. 빠져있는 핵심 아이디어. 우리 국어하고 수학 공부했었죠? 선생님, 우리 국어 수학 공부했을 때 각 내용 체계표별로 2015에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2022는 뭘로 바뀌었을까? 핵심 아이디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용 요소 하면 지식 기능 태도였지. 근데 2022는 뭘로 바꿨어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 다음에 능동적 참여 즐거움을 경험할수록 창의적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활동 지원 방향을 제시하여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시켰다. 그 다음 쌤 작년에 뭐 나와버렸습니까? 초등특수에서 2021년도 12월 달에 공표한 거 21년도 원격 수업 지침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그거 출제가 돼버려 작년에는. 자, 그러면 이제 추가된 거 봐보세요, 선생님들. 에듀테크 활용, 온 오프라인 연계 교수 학습 평가 개선.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요거 있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적 요구 다양성을 요구해서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 공학 지원을 제공했다. 한 번씩 나왔던 거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할 때도 삶의 실제적 장면에서 학습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서 자, 무슨 평가? 과정중 평가. 평가 계획을 조정할 때는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라.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국가나 교육청 수준에서 지원해요, 안 해요? 지원하죠. 이 부분이 임용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번 있다, 딱 한 번. 5년 전에 딱 한 번 뭐 기억나요, 선생님들? 지역사회 자원 목록 있잖아. 그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이 교육과정 질관리, 학습자 맞춤형, 맞춤교육 강화, 환경 조성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국가나 지역교육청에서 뭐 했다? 지원한다, 안 한다? 지원해준다, 쌤, 그 말이에요.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창체는 영역을 뭐 했다? 신설이 아니라 재구조화했죠. 자, 자유라고 무엇? 자치. 그 다음에 동아리, 진로. 창체는 나오면 무조건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 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는 거 있습니까? 요거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 군별 50% 시수 감축 조정. 요거 할 때 선생님들 학교 지침이야? 시도 교육청 지침이야? 시도 교육청 지침을 따른다 그 말이야.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지침을 따라라? 시도 교육청 지침.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적용되는 연도를 선생님들 제시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2024니까 우리 뭐야? 2학년이야. 그러니까 올해 선생님들이 꼭 뭐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3, 4까지 가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봐서는 오늘 했던 이 9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9페이지는 반드시 기본 3점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꼭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원문 있죠. 원문에 오늘 여기서 변화된 부분을 원문에 다시 뭐 해야 돼? 원문에 다시 표현해 봐야 돼. 표현.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때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질문을 주고 저처럼 변화된 게 무엇인가에 가면 또 김교사 각 교과의 핵심 아이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대화하듯이 뭐 해야 돼? 선생님들이 한 번씩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빈칸 뚫어놓은 건 반드시 뭐 하실 때 선생님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 총론 마치겠습니다.